이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저마다 존재 이유를 갖고 있다. 일시적인 변덕이나 부적합한 일, 우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생일이 아니라 나아지는 걸 축하한다. 작년보다 올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 존재의 어떤 차원에서 그것과 똑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단지 자기 수행과 표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아직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숨을 쉬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많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정신세계사에서 펴낸 말로 무건의 무탄트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옮긴 이는 시인 류시화입니다. 참사람 부족이 마지막으로 세상의 문명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엮은 책인데요. 참사람 부족은 뭐고 무탄트는 또 뭐야? 네, 단어가 좀 낯설죠. 참사람 부족은 호주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오스트로이드라고 불리는 인종인데요. 호주 남서부에 있는 아무도 갈 수 없는 땅이라는 뜻의 네버네버랜드의 토착민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적어도 5만 년 이상 호주 대륙에서 살아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참사람 부족이라고 하고 문명인들을 가리켜 무탄트라고 부릅니다. 무탄트는 돌연변이라는 뜻인데요. 좀 더 풀어 말하면 기본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서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이 최초로 창조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호주 원주민 참사람 부족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모든 생명체가 형제이며 누이라고 믿는 이들입니다. 이런 원주민들의 눈에는 문명이라는 명목으로 대지를 마구 파헤치고 강을 더럽히고 나무를 쓰러뜨리는 문명인들이 돌연변이로 생각된 것이죠. 호주에 가장 처음 발을 디딘 백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영국에서 추방된 죄수들이었습니다. 영국은 범죄자들을 수용할 감옥이 모자라서 매우 단순 무식하면서도 해괴한 해결책을 내놨는데요. 그게 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옮긴 이의 글에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죄수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야만적인 인간이 되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바로 그 희생자가 되었다. 백인들이 오기 전까지 구석기 문명을 향유하던 호주 남부의 메스메니아족 원주민들은 동물로 판결이 내려져 백인들에 의해 전부 몰살당했다. 아메리카 대륙과 마찬가지로 총과 병원균과 쇠, 그리고 기독교를 앞세워 호주 대륙에 침입한 백인들은 원주민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수만 년 동안 누리고 살아온 기름진 땅을 백인들의 밀박과 목장으로 빼앗긴 원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사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네, 그 사막에 사는 토착민 중 하나이며 백인들과 타협하지 않은 마지막 원주민 집단이 바로 참사람 부족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문명인들에게 자연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이 공생하는 바른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책의 저자 말로 모건을 메신저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말로 모건은 미국계 여자 의사입니다. 자연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로서 호주에 초청을 받아 의료활동을 하던 중에
호주 원주민 집회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 원주민이 바로 참사람 부족인 거죠. 그 후 넉 달 동안 그들과 함께 사막 오지를 도보로 여행하면서 그들의 삶과 가치관을 접하게 되고 그것은 그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개인주의와 소비 중심의 사회, 모두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 경쟁하고 자신들이 사는 터전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하는 문명인들에게 참사람 부족이 전하려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치료. 그날 밤, 두 원주민 치료사는 내가 평소 묻고 싶었던 존재의 영원한 부분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주었다. 진정으로 우리 존재에 새겨지는 것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사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인격의 중심, 마음속,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자아 속에 기록된다고 그들은 말했다. 어떤 종교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하지만 참사람 부족은 중요한 것은 음식과 물 그 자체가 아니라고 여겼다. 또 그것이 누구에게 가는가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아낌없이 베풀 때 경험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감정으로 살았는가를 기록한 성적표를 갖고 이승을 떠난다. 훌륭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을 구별해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무형의 감정이다. 사람의 행동은 단지 감정과 의도를 실제로 표현하고 경험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날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출 때 두 명의 원주민 치료사는 환자의 육체에 스스로 완전하다는 생각을 보냈다. 그들은 손뿐만 아니라 머리와 마음을 부지런히 움직여 치료를 했다. 환자는 마음을 열고 건강해진다는 말을 받아들였으며 당장에 완전하게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나에게는 기적 같은 일을 원주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고통받고 희생을 당하고 있는가. 물론 그것은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릴 수도 없다. 미국 의사들이 약의 효과를 믿는 것만큼 인간의 몸이 가진 치유 능력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차츰 나는 의사와 환자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됐다. 의사 자신이 어떤 환자가 나을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만으로도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 내가 오래전에 깨달은 사실이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환자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말이 아니라 의사가 받은 교육과 경험 속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치료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환자가 똑같은 병을 이겨냈다면 인간의 육체는 분명 치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주술사와 여자 치료사와 긴 시간 토론하면서 나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믿기 어려운 새로운 개념을 발견했다. 그들은 말했다. 치료는 시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질병과 치료는 둘 다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 인간의 몸은 세포 차원에서는 완전하고 정상적이며 건강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세포에 최초로 혼란스럽고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난다. 증상이 나타나거나 병의 진단이 내려지기까지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치료는 원래의 건강했던 때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다. 사람이 병들어 건강이 나빠지면 그는 그가 속한 사회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몸은 내리막길로 가던 것을 멈추고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참사람 부족은 아무나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인간의 육체는 보다 높은 차원의 영원한 의식이 개인의 의식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었다. 병에 걸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가 치료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상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상처 입은 관계, 우리의 신앙에 뚫린 구멍, 깊이 감춰진 두려움이라는 종양, 서서히 무너져가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냉정한 마음 등이 우리가 진정으로 치료해야 할 상처들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암 환자를 치료하는 미국 의사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동료 의사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다. 그들이 탐구하고 있는 분야가 지나치게 새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에 그러한 치료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족이 있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그 치료법을 지금도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른바 문명화된 우리들은 환자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 하지 않는다. 그런 방법이 일시적인 유행일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방법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는지 더 지켜보자고 조심스럽게 물러선다. 중병에 걸린 무탄트가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결국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의사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모든 치료를 했노라고 환자 가족에게 말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의사는 이렇게 덧붙인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신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우습게도 이제는 그런 말조차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들린다. 참사람 부족이 질병과 사고에 대처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들이 정상적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초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의 과학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다만 우리는 어떤 기술을 얻기 위해 기계를 만들려고 하지만 참사람 부족은 전기가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인류는 의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호주 대륙에는 오랫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한 고대의 전통적인 치료법이 있으며 또한 그곳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도시에는 최첨단의 건강관리법이 공존한다. 언젠가는 두 방법이 합쳐져 지식의 완전한 순환고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이야말로 전 세계가 축하해야 할 날이리라. 배움을 주는 것들. 하루 종일 바람이 변덕을 부리더니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다. 모래 폭풍이 세차게 몰아쳐 걸음을 내딛기조차 힘들었다. 발자국은 땅에 찍히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붉은 흙먼지를 뚫고 앞을 내다보려고 애썼다. 그러자 마치 붉은 렌즈를 통해 밖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우리는 바위산 기슭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고 휘몰아치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 그곳에 모여 앉았다. 사람들이 가죽으로 몸을 감싸고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물었다. 당신들과 동물들은 정확히 어떤 관계인가요? 동물들은 당신들의 토템, 다시 말해 조상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인가요?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우린 약함으로부터 강함을 배우죠. 우리를 줄곧 따라다니는 갈색매는 때로 우리가 눈앞의 것만 믿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고 그들은 말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만 하면 훨씬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다가 마침내 절망한 채로 죽어가는 무탄트들은 사실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참사람 부족은 인간이 아직도 지구촌 가족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배워가는 단계에 있다고 믿었다. 인간은 우주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아직도 그 비밀을 밝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존재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캥거루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캥거루는 조용하고 순한 성격에 크기가 50cm에서 2m까지 자란다. 몸 색깔도 연한 은회색부터 구릿빛 붉은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붉은색 캥거루는 태어날 때 강낭콩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다 자라면 키가 2m가 넘는다. 원주민들은 무탄트들이 캥거루의 색깔과 모양에만 신경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가 캥거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그 녀석들이 절대로 뒷걸음질을 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니, 그 녀석들은 뒷걸음질 칠 수가 없다. 캥거루는 늘 앞으로만 나아가며 심지어 원을 그리며 빙빙 도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간다. 그리고 캥거루의 긴 꼬리는 나무둥지처럼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해준다. 많은 부족들이 캥거루를 부족의 토템으로 정하는 이유는 캥거루에게 진정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캥거루의 특성인 균형 감각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삶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존재의 어떤 차원에서 보면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행동이었고 언젠가는 그것이 뒷걸음질이 아니라 앞으로 내디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뱀이 자주 허물을 벗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7살 때 믿었던 것을 37살이 된 뒤에도 여전히 믿는다면 평생을 살아도 얻는 게 없을 것이다. 낡은 생각과 습관, 의견, 때로는 친구까지도 뱀이 허물을 벗듯 미련 없이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 사실 인간이 버림의 의미를 배우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뱀은 낡은 허물을 벗어도 작아지지도 커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필요한 과정일 뿐이다. 새 것을 받아들일 빈 공간이 없으면 새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사람은 낡은 짐을 벗어던질 때 한결 젊어 보이고 마음도 젊어진다. 물론 정말로 육체가 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나이를 묻자 부족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에게는 나이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돌고래는 참사람 부족이 무척 사랑하는 동물이었다. 돌고래는 그들이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최초의 동물이었다.
또한 돌고래는 삶이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물이다. 원주민들은 이 놀이의 천재로부터 세상에는 경쟁도 없고 승자도 패자도 없으며 단지 모두를 위한 즐거움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다. 거미가 일깨우는 교훈은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다. 거미는 또한 우리가 너무 쉽게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개미와 토끼와 도마뱀, 심지어는 호주의 사나운 야생마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내가 멸종 위기에 놓인 몇몇 동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그들은 동물이 하나씩 멸종할 때마다 인류의 종말도 한 걸음씩 다가온다는 사실을 무탄트들은 깨닫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해피엔딩. 나는 내가 사랑하게 된 참사람 부족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다.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무엇보다도 이 지구를 염려하는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썼다. 신문에서 환경 파괴의 심각성에 대한 기사를 읽거나 울창한 산림이 급격히 파괴되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참사람 부족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도 그들은 간신히 사막에서 식량을 얻고 있었는데 장차 방사능 오염이 일어날 때의 상황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말했다. 인간은 산소를 만들지 못하며 오직 나무와 풀만이 산소를 만들 수 있다고. 옳은 말이었다. 그들의 말대로 우리 문명인들은 지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인간은 무지하게도 모든 생명체를 심각한 위험에 몰아넣었다. 이 상황을 되돌리는 길은 오직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일뿐이다. 인구가 넘치는 이 지구에서 참사람 부족이 자기 종족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 그들은 자신들이 우주와 하나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평화로운 종족이었다. 참사람 부족은 떠났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남아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평화롭고 의미 있는 그들의 가치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일이다. 이제 나는 우리가 저마다 두 개의 삶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나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삶이고 또 하나는 배운 대로 사는 삶이다. 우리의 형제자매 그리고 고통에 빠진 지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일은 이제 그만 있고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한다면 세계의 미래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참사람 부족은 우리의 현대적인 발명품들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고 창조성을 꽃피우고 모험에 뛰어드는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무탄트들이 지식을 추구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믿는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이로울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문명인들이 물질의 소유에 대한 관념을 다시 살펴보고 기존의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 그들은 또한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낙원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훌륭한 과학기술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편안한 안식처와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을 갖고 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뒤에야, 마지막 강물이 더럽혀진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대들은 깨닫게 되리라. 사람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크리족 인디언 예언자가 남긴 말입니다. 이미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히 편리한 환경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에 열중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힐링필드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